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경자년 새해에 인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기 때문인데요. 거창하기보다는 소박하게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쉬우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잘 실천하셔서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안동으로 떠나봅니다. 안동에서는 우리말 사투리와 안동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사투리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10회째를 맞아 기존의 수상자들이 모여 왕중왕전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 뜨거웠던 왕중왕전 경연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렇게 좋은 데서 시커멓게 다 초대. 네가 28이시다. 그렇게 좋은 데서 배는 뭐 올 저녁까지 작사하는 배시더만은. 방언 터지고 웃음보는 더 빵빵 터지는 이름하여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 최고의 안동말 구사력을 가진 왕중왕을 가린 자리 만나봅니다. 여러분, 사투리 경연장이요. 경연대회, 왕중왕전 경연장이 여기 어디라고 하는데 어딜까요? 어머니, 잠깐만요, 잠깐만. 예. 저기 재미있기로 소문난 사투리 경연대회 왕중왕전이 펼쳐지는 곳이 도대체 어디예요? 저짜. 어디? 저짜. 예. 여러분, 저짜랍니다. 저짜. 그 가는 길입니까? 예. 같이 가시다. 예. 저짜. 예, 여기도 그거 갑니까? 예, 같이 가시다. 같이 가시다. 시작부터 구수한 안동말 들으며 찾은 이곳 사투리 풍년을 맞은 시청 대동관입니다. 대회에 앞서 리허설 준비가 한창. 오늘 참가한 참가자들도 말할 것 같으면요. 근데 가가 안녕하십니까. 반갑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사투리 경연대 구경 왔니까. 민구시라래 이런 거 뭐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시소. 손우열시다. 올게 제10회 왕중왕전이 열리는데요. 그럼 많이 모두 와주셔가 억수로 고맙니다. 네, 열심히 해드림시다. 박수 많이 쳐주시세. 새해 복 많이 받으시소. 안동의 방언은 경북 북부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점잖다고 평가받을 만큼 독특한 어휘와 종결 어미를 가지는 것이 특징. 점차 사라지는 지역 고유의 말을 지키고 알려보자는 취지에서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를 열기 시작했다는데 어느덧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했다는 사실. 왔니껴? 오셨니까. 반갑니껴? 껴 구수한 안동 사투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 어떻게 해서 처음 시작이 됐고 올해는 또 왕중왕전이에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등급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총 2009년도에 안동문화원에서 안동 사투리 방언 사전을 만들게 되었어요. 책만 만들 것이 아니고 이걸 그대로 한번 무대에 올려서 공연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취지로 했었는데요.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해가 갈수록 이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안 본 일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세월이 지나 너무 재미가 있어서 10회째는 꼭 왕중왕전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대회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적어도 우수상급 출연자들로 구성된 10팀이 왕중왕을 가리게 된다는데 입소문난 전체에 꽉 채워진 관객석 인기가 아주 대단하죠. 땅따라땅땅 막간을 이용한 사투리 퀴즈 사투리 이바구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밥도 시시만큼 저 알아뭐 내니까. 여기서 시시만큼은? 시시만큼 시간에 따라? 땡! 그러면? 각자! 여기서 시시만큼은? 각자였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저 알아 저분 쥐고 뭐 내니까. 해서 저분은 무엇일까요? 저분은 이분 말고 저분? 땡! 저분은 젓가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분은? 젓가락이었어요. 경연에 앞서 식전 공연이 빠질 수 없겠죠. 노래 제목도 껴 안동말로 쓰여진 재미난 가사로 안동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사이 분주해진 대기실.
본 경연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긴장 반 설렘 반 온 매무새도 고쳐보고 대사도 점검하며 각오를 다지는 참가자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야, 왕중왕전이니까 어떤 각오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요 새우수 하려고 아주 연습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연습을 많이 하고 왔다는데 말투가 너무 표준어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 안동말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로 잘해봅시다. 1등 해도 좋고 꼬발 해도 좋고. 꼬발이. 예, 꼬발이. 여기서 꼬발이는 꼴찌입니다. 요건 알아듣겠네. 우리요 이거 막 하다 우리 발 밑에 있니다. 오늘 1등은 문제 없니다. 근데 전화에 자, 지금부터는 집중. 본 무대 편하게 즐겨보시죠. 할매요. 그 섞어요. 어메가 싹다 오마. 이 잡배가 시커멓게 다 쳐대. 뭐래? 다 그대 그랬다고? 조심을 시킨 치다. 아이고 할매요. 아들 요새 그래가 된 줄 아니까 다리 봉디 일어나 부르자. 짝 때려 가지고 딱 때려 박은 길을 팍팍 죽여놔야 되는 것이다. 마니까. 아이고, 야, 물딱지기가 무시다. 입도 왜 저크라고 짙게 되노? 마치 은가에 많이 읽니다, 목소리가. 아이고, 혹시 남편 때 야이시키야 요즘 앉아봅시다. 아이고, 나를 꼬배, 아이고, 우리 꼬배가. 아이고, 꼬배야. 그러면 남자 친구 하나 소개해줄까? 아이고, 야, 부끄럽고. 남사실도 그런 말을 왜 하노? 예, 디토리를 가시는데 다섯 새끼는 100명 있어도 소용없고 알동무 어쨌든 사는 게 참 겁다. 이까지인데 꿈에도 내 걸 치고 그래 날 방에 보내줘야 돼. 왜냐하면은 근데 야가 나가요. 네가 28이시다. 그렇게 해도 좋은 데서 좀 해주실세. 한자가니도. 여러분, 이 사투리 경연대회예요. 구수한 사투리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재미난 이야기, 거기에 웃음이 넘쳐납니다. 정말 재밌어요. 사람이 천이다. 근데 이게 머리인데. 이거 뭐라? 왕무아니 이거는? 축지. 이 축지. 많은 참가자 중에서도 특히나 제 배꼽을 쏙 빼게 만들었던 바로 그분. 이 머리끄댕이부터 이게 뭐라고요? 빨대 아닐까? 빨띠. 빨띠. 또 들어도 또 웃기네요. 또 재밌어요. 아니, 고향이 안동이십니까? 아이래요. 필리핀시도. 필리핀에도 이런 말 쓰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정말 진짜 오리지널 그 토백이라고 하잖아요. 예. 안동분보다 더 말을 구수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껴 제일 좋은 니도. 이끼야. 이끼 뭐 이띠껴 제일 재밌니도. 아, 말이 재밌고 예. 구수하고 정이 예, 넘치고. 구수하고 정이 또 들어가요. 아, 그래요? 정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등다리 딱 붙었지요. 뭐 아직을 뭐 죽을 잡사니까 뭐 하나도 실족하다 그니까. 배는 뭐 올 저녁까지 잡사하는 배시더만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들 재밌게 봤니까? 반니들. 커피는 달달하니까? 네. 맛있어요. 그래요. 아니, 정말 웃음이 넘쳤는데 많이 웃으셨어요? 웃었지. 아, 그래요? 아 웃을 사람 어디 있어? 웃음이 계속 팡팡팡 터져 나와서 웃음이 어땠다고요? 계속 팡팡팡 터져 나왔어. 농담, 장난, 웃기는 이런 걸 내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가니까 내하고 똑같다.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웃겨 죽을 지겠습니다. 진짜 참 배꼽 빠진 줄 알았습니다. 많이 젊어졌죠.
관객들 빼고 쏙 빠지게 만든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 그 왕중왕은 과연 누가 될지? 1번 배연이의 자식은 후배를 거두 축하드립니다. (10주년을) 맞은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 왕중왕전 오늘의 우승자들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쓰러집니다. 못할 망정 이래 또 1등상을 주고 하니까 억수로 좋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연습하면서 정말 많이 웃었는데 이렇게 또 재미나게 봐줄 줄 몰랐습니다. 사투리 경연대회 박수 많이 주시고 또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억수로 좋습니다. 말에는 지역 정서와 문화가 녹아있다고 하죠. 우리의 향토 말을 지키려는 뜻깊은 자리가 유쾌하기까지 하니 더 좋을 수밖에요. 앞으로도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질 구수한 경북 안동말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 내년에 또 만나시다. 무대에 오른 분들도 또 객석에 계신 분들도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즐겨주셨는데요. 사투리는 사람들의 정서와 우리말의 옛모습이 담겨진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로 떠나봅니다. 얼마 전 여수에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제주 4.3 항쟁의 해설사들이 여수 항쟁의 유적지로 답사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두 항쟁의 이야기 함께 만나봅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된 제주 4.3 항쟁. 그리고 같은 해 10월 제주 파견을 거부한 군인들의 봉기. 그것이 여순항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주 4.3 항쟁이나 여순항쟁은 정확하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저항을 말해주는 역사입니다. 어쨌든 제주 4.3하고 여순항쟁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뛸래야 뛸 수가 없거든요.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제주 4.3 항쟁으로 촉발된 여순항쟁의 역사. 그 해묵은 자취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지난 15일 제주 4.3 문화해설사들이 여수를 찾았습니다. 제주 날씨하고 똑같은데요. 바람이 지금은. 이들을 이끈 건 침묵의 역사로 남은 71년 전 그날. 여순 항쟁, 여순 바로 여기. 그래서 우리도 4.3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고 그러면서 여순도 많이 알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이제 공부가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긴 세월 역사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각자의 길을 걸어온 제주와 여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뭐 4.3이라든가 그 여순 사건에 대한 그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외에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주에서 4.3 해설할 때도 여순항쟁 같은 경우를 같이 설명해 주면서 여순항쟁의 전국화를 하다 보면 아마 여순항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희생자들이라든가 유족들에게도 그 아픔을 좀 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회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봉인된 실타래를 풀기 위해 찾은 여순항쟁의 첫 번째 답사지는 14연대 주둔지입니다. 200m 지나가면 거기가 정문인데 여기서 1948년 10월 19일 봉기가 시작된 점입니다. 그들을 무장대라 그러지 않잖아요. 국방부 기록에는 뭐라 돼 있어요? 폭도들이라 돼 있잖아요. 그 제주도에도 보면은 진지가 많죠. 근데 진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굴 굴이 하나 입구가 아니죠. 여기에도 이렇게 입구가 있죠. 근데 이 입구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 놓은 지어 벙커입니다. 당시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속한 섬. 전남 사람들에게 제주도민은 우리 사람이란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수 14연대가 제주 명령을 거부한 이유였죠. 1948년 이제 14연대가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무기고로 쓰입니다. 무기고. 1948년 10월 제주도 출동 명령을 받았던 14연대 군인들이 봉기하면서 무기고를 쓰였던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고를 접수한 14연대는 군인 2,500여 명을 소집해 봉기군을 꾸립니다. 시민과 학생들까지 힘을 보태며 일어선 봉기군이 여수와 순천 시내를 점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 3일. 여수 내 봉기군은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들의 영향력은 전남 동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목표가 여수 시내를 장악하려거나 순천 시내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주 4.3 인민유격대가 제주 4.3 항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갔죠, 산으로. 무장 공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14연대 군인들도 여기서 봉기하고 여기 남아있습니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산을 통해서 이제 무장투쟁을 진행하려고 지리산을 목표 지점으로 잡았던 거죠. 많은 부분 제주 4.3 항쟁과 닮아있는 여순 항쟁의 시간. 제주 해설사들에게 이곳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포를 죽이려고 가는 그런 미션 특명이라는 거를 제대로 알고 그거에 대한 거부했다는 게 굉장히 성숙한 저항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기군과 시민들의 대승으로 끝난 여수에서의 전투는 우리나라 최초로 육군이 대패한 전투로 기록됩니다. 꼭꼭 숨겨졌던 그 엄청난 역사의 흔적이 남은 이곳, 바로 인구부 전투지입니다. 이 산에 전부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매복을. 그래서 여기에 전부 매복을 하고 있다가 공격을 해버립니다. 국군들이 여수를 진압하러 들어왔다가 여기서 전투에서 집니다. 얼마까지 전투를 극렬하게 하냐면 바다로 해군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데 시민들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허수아비를 막 만들어요. 거기다 그냥 모자를 씌워놔. 이건 부산신문 기자가 전부 기사를 써놨어요. 와, 여수 시민들 극렬하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 정도로 그냥 극렬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왜? 그들이 살만한 세상이나 본 거예요. 해방 이후 3년여 이승만 정권이 보인 모습은 살만한 세상을 꿈꾸던 민초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4연대의 도움으로 여수를 장악한 인민위원회는 친일파 척결, 토지 무상 분배, 노동자 권리 찾기 등을 통해 오롯이 시민의 편이 되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민들 관점에서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나의 세상이 돼버리고 우리들이 염원했던 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 민족적 과제를 실현한 도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남한 땅에는. 여수.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살만한 세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육해공 전투력의 50% 이상을 여수로 집결시키며 미군과 합작해 봉기군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죠. 사실상 전쟁과도 같았던 정부군의 진압작전으로 여수 시내는 불바다가 됐고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민간인을 향한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 하지만 지역이라는 틀에 갇힌 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의 아픈 현대사, 여순항쟁. 여기는 이제 형제묘라는 곳이고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곳이죠. 가슴 아픈. 너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하고 똑같습니다. 1948년 11월부터 여수에서도 군법회의가 일어납니다. 군법회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군법회의 재판 제5차 재판, 그다음에 7차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던 분들이 여기 와서 처형이 됩니다. 유해가 여기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유해는 여기 있습니다. 있죠. 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여수 항쟁과 관련된 모든 지역을 보더라도 거의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엔 여순항쟁으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지역의 오랜 아픔과 상흔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너무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클 때. 저희들이 여기에 해수욕장을 하려면 당시 길이 여울이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를 못 가게 해요.
어렸을 때 일을 가려고 하는데 왜 그래 못 가게 한대? 이제 이렇저렇 막 근데 간다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가면서 돌이나 하나 던져줘라. 여순 사건이란 이름과 함께 긴 세월 공포로 인식돼 온 터널. 영문도 모른 채 던져진 돌은 큰 탑을 이루었고 그것은 침묵을 선택해야 했던 지역민들의 울분과 원통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빨갱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빨갱이는 뭐냐면 뭘까요? 빨갱이가 원래 공산주의에 속된 표현이라 그럽니다. 근데 빨갱이는 뭐냐면 죽여도 되는 사람, 죽여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지를 알고 있어. 여순항쟁 관련돼서. 그런데도 말을 할 수 없었어. 말을 하는 순간 빨갱이가 되는 거죠. 두려웠던 거죠. 가슴 깊은 곳에 꼭꼭 숨겨야 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6개의 점으로 남았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의미심장하네. 진짜 의미심장하네. 그 많은 말을 다 어떻게 하겠어. 말줄임표를 했다는 게 기가 막히다. 우울하죠. 이런 거 보면은 제주 4.3하고 많이 좀 닮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그 학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우리 민간인들의 피해를 보상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국가의 책임에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2000년 제주 4.3 항쟁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 제주의 그날이 공식적인 항쟁의 역사로 기억될 동안에도 여전히 왜곡된 진실 속에서 숨죽여야 했던 71년 전 그날. 제주도가 이제 4.3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규명도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라는 걸 좀 느꼈고 우리가 이제 여순 관련해서도 4.3 관련해서도 같이 연대하면서 뭔가 좀 풀어나갈 숙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법에 의존하지 말고 역사로서 기억될 수 있게끔 역사로서 기록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두 여순항쟁이나 제주 4.3에서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여수가 되든 제주가 되든 이런 역사들을 좀 올곧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948년 4.3 항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해 10월. 그 저항의 시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의 비극을 막고자 했던 여순항쟁의 역사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지난 2000년 제주 4.3 항쟁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순항쟁의 경우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욱더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강릉으로 떠나봅니다. 강릉의 작은 마을 할머니들이 영화 제작에 직접 참여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평균 연령 74세에 연출과 촬영은 물론이고 배우로서 영화에 직접 출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강릉 시골마을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도전기 함께 만나보시죠. 속보입니다. 요즘 명주동 주민들의 멋진 도전이 화제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직접 영화를 연출하고 촬영해서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평범한 주민에서 영화 감독이자 배우가 된 명주동 언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언니들! 명주동 언니들의 시네마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동네 우체부는 특이합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하얀 서츠를 입고 입에는 쇠구슬을 꼈습니다. 우체부는 춘희집으로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언니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서로 언니라고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예전에는 손이 사람을 언니라고 했대요. 그런데 모두 언니 하니까 할머니라 하는 것보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용기가 나서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언니들이 만든 영화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제목은 우리 동네 우체부고요. 우체부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마을 소식 전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 모임은 작은 정원에서 뜻 있는 분들이 함께했던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몰랐던 것도 우체부가 가르쳐주고 또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의 영화였어요. 우리 동네 최고 인꼬 부부 정네 집으로 가봅니다. 우리 동네 우체부는 14분짜리 단편 영화입니다. 조금은 독특한 외향을 가진 친절한 우체부와 명주동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았는데요. 직접 카메라를 들거나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영화에 출연해 열연을 펼치기까지 이 영화를 만든 건 8명의 명주동 언니들이죠. 영화는 저희들이요. 한 3년 전부터 핸드폰서부터 카메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영화를 해보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무섭기도 하고 역할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고요. 연습 과정에서 카메라도 해보고 연출서를 해보고 이러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여기 정해지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오시는 우체부가 굉장히 친절했댔어요. 근데 오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체부를 가상해서 이제 제목을 정하게 됐죠. 뿌듯했죠. 왜냐면 처음에는 뭐 영화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 상영을 하고 나니까 어머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를 걸 이거 자랑스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자 아들 다 봤는데 뭐 내가 할머니가 아니고 뭐 젊은이 같은 기분 들더라고요. 네. 내가 물어볼 게 좀 있어서 그래. 뭔데요? 우리 친구가 카톡이 왔는데 내가 영어를 몰라서 그래. 뭐라고 했어? 친구가 맞아요? 맞아. 그냥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친구 맞아. 뭐라고 했는데? 사랑한대요. 네, 감독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촬영하실 때도 직접 또 언니라고 부르시면서 촬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같이 촬영을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도 그러니까 언니들하고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건 처음이었는데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언니들이 누구보다 열정적이게 촬영을 임했어요. 그 촬영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고쳐가면서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시나리오 작업을 제가 했는데 제가 혼자 다 했다기보다는 그 언니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역할 정도만 했지. 그럼 시나리오 이렇게 만드셨을 때 중점적으로 좀 집중하셨던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어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어떤 공동체 문화가 좀 사라지고 있는데 언니들이 그 공동체 문화를 되게 잘 만들고 계시고 잘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들을 좀 영화 속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하실 때 눈빛에서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촬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춘희 언니가 연출자이고 또 희자 언니가 촬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게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승려 언니랑 정숙 언니가 테이크를 여러 번 가면 갈수록 연기를 그만하고 싶어 하시는데 춘희 언니가 또 해야 된다고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테이크를 더 가는 모습이 되게 좋았습니다. 80살의 맏언니 최정숙, 김숙련 언니부터 막내인 63세 박정례 언니까지 명주동 8명의 언니들은 3개월 동안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언니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요. 그동안 사진 수업을 통해 틈틈이 익혀둔 실력이 많은 도움이 됐다네요. 그렇게 떨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과연 뭐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제가 맡은 연기는 저희 남편이 악기를 좋아해요. 악기 다루는 걸. 그래가지고 색소폰 그 연주하면서 저는 감상하는 거 그걸 찍었어요. 집집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 관객들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 명주동 골목길을 누빕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정겨운 인사말이 오가고 누군가의 멋진 색소폰 연주도 들려오는데요.
이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때로는 특별하지 않아서 더 특별한 게 있는 법이니까요. 생애 첫 도전이었던 언니들의 영화 제작, 시사회까지 무사히 마친 뒤 언니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사실은 이 TV나 영화를 볼 때 그 보는 관점이 이걸 하고 나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카메라를 처음에 이제 젊은 영화인들이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럴 때는 좀 그래도 도움을 받으니까 좀 쉬운 것 같은데 배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 카메라가 힘든 줄을 알지만은 연기하는 게 더 싫어가지고 연기를 안 하려고 카메라를 맡았는데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 카메라가 더 재밌었어요. 우리 미국의 딸이 톡을 보냈는데 그걸 잘 못 봐가지고 배달부 보고 봐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애가 인사를 하는데 내가 그 애한테 저게 안부를 전하면서 나는 캠핑카가 갖고 싶다고. 그렇다고 내가 사달라는 건 아니다. 아, 그런 장면이 있으셨구나. 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까 저쪽 언니들이 뭐 그 나이에 캠핑카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너무 귀엽네요. 네. 그러면 저희도 답장 하나 찍어서 보낼까요? 옆집 정린이는 캠핑카가 있던데 단풍도 보러 다니고 얼마 전에는 설악산 가서 차에서 자고 너무 재밌었더란다. 나는 집에만 있었다. 네, 제가 신앙송을 했더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감독님이 나레이션을 좀 해보라 그랬었어요. 근데 처음엔 걱정했죠. 낭송하고 나레이션하고는 조금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참 괜찮은 것 같았어요. 자, 엉덩이 잡고. 아이고, 와. 내가 안 했는데. 고수톱은 정말 재밌습니다. 우체부가 희자집으로 향합니다. 네, 처음에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참 허접하게 해서 이게 과연 영화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솔직히 내 심정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시사회 날 이 친구들 다 모시고 보면서 내용도 참 좋았었어요. 우리 세대에 아주 걸맞는 그런 내용이었었고 소감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참 우리도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는 어쩌면 뭔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일지도 모르죠. 명주동 골목골목을 누비며 생애 처음으로 영화를 만든 명주동 언니들.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함께한 작업이라 더욱더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내년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서울 노인영화제에도 출품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화제에서도 좋은 성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는 경자년 흰 쥐해입니다. 지혜롭고 생존 적응력이 뛰어난 쥐는 먹이를 부지런히 모아놓기 때문에 숨겨놓은 재물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쥐띠가 밤에 태어나면 부자로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요로운 흰쥐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도 올해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